나는 가끔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지금보다 가진 건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더 풍성했고, 지금보다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더 따뜻했던 시간. 그 중에서도 끝끝내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던 오후, 책가방은 어깨를 짓눌렀고 발걸음은 지쳐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들떠있던 순간, 바로 학교 앞 분식집으로 향하던 그 짧은 거리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살았는데 유독 그 분식집의 냄새와 온도와 소음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곳은 단순히 떡볶이를 팔던 공간이 아니라 가장 서툴고 가장 빛나던 시절에 우리를 잠시 맡아두던 장소였는지도 모른다. 오늘 나는 그 시절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한다. 학교 앞 분식집이 왜 아직도 잊히지 않는지, 그 안에 어떤 풍경과 문화와 놀이가 함께 들어 있었는지, 내 기억의 한복판에서 다시 꺼내보려 한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나는 늘 비슷한 속도로 교실을 빠져나왔다.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기대가 먼저 차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분식집에 들를 수 있을까? 오늘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모일까? 오늘은 떡볶이, 국물이 유난히 진할까? 그런 사소한 기대들이 하루의 피로를 조금씩 밀어냈다. 교문 앞은 늘 북적였고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거리는 금세 소란스러워졌다. 문방구 앞에는 잠깐 멈춰선 아이들이 있었고 오락실 입구에는 슬쩍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이 있었고 분식집 쪽으로는 이미 익숙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고추장과 설탕과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는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하이라이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집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갑자기 내 것이 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학교에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했고 집에 가면 숙제와 눈치와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분식집 앞에서는 그 잠깐만큼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같았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고작 몇백 원짜리 간식이었겠지만 나에게는 하루를 견디고 받은 보상 같은 순간이었다. 그 시절 분식집은 지금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 아니었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는 조금씩 삐걱거렸고 스테인리스 접시에는 늘 물기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이 다소 삐뚤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좋았다. 매끈하고 반듯한 것보다 조금은 허술하고 생활감이 묻어나는 공간이 더 쉽게 해.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떡볶이 냄비에서는 붉은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고 어묵 국물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튀김은 유리 진열장 안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말이, 야채튀김, 고구마튀김, 만두튀김, 때로는 핫도그까지 그 이름들만 떠올려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던 때였다. 나는 늘 가진 돈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조합을 계산했다. 떡볶이 1인분에 튀김 2개를 먹을지
순대를 조금 포기하고 슬러시를 먹을지, 어묵 국물을 여러 번 마시면서 배를 채울지, 그런 계산은 어린 나름의 진지한 행복이었다. 그 시절의 분식집은 선택지가 많아서 좋은 곳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을 크게 부풀릴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다.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어쩌면 나는 그 좁은 가게 안에서 가장 먼저 배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특히 떡볶이를 기다리던 시간이 좋았다. 커다란 주걱이 붉은 떡볶이를 뒤적일 때마다 떡과 어묵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 그 위로 번지는 달고 매운 냄새, 그리고 종이컵에 따라 마시던 따뜻한 물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묶여 내 안에 남아있다. 떡볶이는 언제나 같은 떡볶이 같지만 날마다 조금씩 달랐다. 어떤 날은 유난히 달았고, 어떤 날은 맵기가 오래 남았고, 어떤 날은 퍼진 떡이 많았고, 어떤 날은 국물이 진해서 마지막까지 손이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맛의 정확한 수치보다 그때의 분위기와 배경음이 더 오래 기억난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지던 순간, 의자 끄는 소리, 동전이 철제 통 위에 부딪히는 소리,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던 바깥 공기, 그런 것들이 떡볶이 맛과 하나가 되어 내 안에 남았다. 맛은 입으로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나는 그 시절의 음식을 귀와 눈과 피부로 함께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유명한 분식집을 찾아가도 그때 그 맛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것 같다. 내가 그리워하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 세계 안에는 가난하지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았던 시대의 공기, 조금 느렸지만 그래서 더 정이 배어 있던 일상, 아직 스마트폰도 없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던 오후가 함께 들어있다. 분식집은 배를 채우는 곳이면서 동시에 관계를 익히는 곳이기도 했다. 나는 거기에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했고, 별것 아닌 일로 웃다가도 누군가의 표정을 슬쩍 살피는 법을 배웠다. 학교 안에서의 우정은 늘 규칙과 시선 속에 있었지만 분식집에서의 우정은 조금 더 솔직했다. 누가 오늘 돈이 부족한지, 누가 유난히 말이 없는지, 누가 시험을 망쳤는지, 누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이 떡볶이 한 접시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더 잘 보였다. 나는 친구가 남긴 튀김 반쪽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 먹던 장면을 기억하고, 어묵 국물을 한 컵 더 떠다 주던 손길을 기억하고, 별말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침묵마저 편안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 시절 우리는 감정을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함께 먹고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히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분식집은 거창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커다란 위로가 되던 장소였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사람 사이를 오래 남게 하는 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작은 온기들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학교 앞 분식집을 떠올릴 때마다 음식보다 먼저 사람의 체온 같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의 풍경은 지금과는 확실히 달랐다. 골목은 더 좁았고 간판은 더 투박했고 거리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학원 간판보다 문방구와 만화가게와 비디오 대여점이 더 눈에 띄던 거리, 새 것보다 오래 쓰는 것이 당연했던 시간.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이 지금처럼 답답하지 않았던 시대. 나는 분식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늘 많은 것을 봤다. 운동화를 질질 끌며 공터로 가는 아이들, 고무 줄놀이를 하다가 해가 지는 줄 모르던 여자아이들, 낙지치기나 구슬치기에 몰두한 남자아이들, 오락실 문턱 앞에서 망설이던 표정들, 문방구 앞 뽑기 기계에 동전을 넣기 전까지 한참을 고민하던 손끝. 놀이는 비싸지 않았고 재미는 멀리 있지 않았다. 조금만 모이면 놀 수 있었고 조금만 웃겨도 배를 잡고 웃었다. 지금처럼 무언가를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억에 남았고 사진으로 남기지 않아도 몸이 먼저 그날을 저장했다. 나는 그 시대의 놀이가 좋았던 이유가 단순히 아날로그여서가 아니라 몸과 얼굴과 목소리가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식집은 그런 놀이의 연장선에 있었다. 뛰어놀던 아이들이 잠시 모여 땀을 식히고 주머니를 털어 간식을 나누고 다시 각자의 저녁으로 흩어지는 중간 기착지 같은 공간. 그래서 분식집은 늘 살아 있었다. 누군가는 막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졸업 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괜히 시간을 끌고 있었고, 누군가는 집에 늦게 들어갈 핑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 수많은 사정이 작은 테이블 위에서 함께 끓고 있었다. 여학생이었던 내게 그 분식집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학교와 집 사이에서 잠깐만 허락되는 아주 작은 자유의 공간이었다. 교실에서는 단정해야 했고, 집에서는 얌전해야 했고, 어딜 가든 늘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했던 시절에 분식집에 앉아 있는 짧은 시간은 이상하게도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 같았다. 교복 치마를 정리해 앉고 풀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매운 떡볶이를 먹다 괜히 물을 찾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웃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들 속에서 나는 소녀와 어른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 아직은 어린데 더 이상 완전히 어린 것만도 아니었던 나이. 세상을 다 모르는데도 어렴풋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던 나이. 분식집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지나가던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서 내 취향이 생기고 내 감정이 선명해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멀리하는 마음의 방향도 조금씩 알게 됐다. 그 모든 것이 거창한 사건으로 남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분식집 냄새와 함께 떠오를 때면 그때의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고도 반짝였는지 새삼 느껴진다. 어쩌면 내가 잊지 못하는 건 떡볶이 맛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가장 서툴렀지만 가장 진심이었던 아직 세상에 닳지 않았던 나를 그 분식집이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앞 분식집에는 늘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물론 시계는 분명 움직였지만 체감은 달랐다. 지금처럼 알림이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가 어디쯤 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메뉴 사진을 찍어 올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렀다.
말이 끝나면 잠시 가만히 있기도 했고, 남은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으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고, 괜히 창밖을 보다가 다시 웃기도 했다. 그 시간은 효율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충만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빨라졌고, 너무 많은 관계가 가볍게 이어졌다가 끊어진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한 번의 만남이 더 길었고, 한 번의 웃음이 더 깊었다. 분식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그립다.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던 오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서로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가끔 나는 왜 유독 학교 앞 분식집만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본다. 문방구도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고, 동네 골목도 있었는데 왜 하필 그곳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감정이 겹쳐 있던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다. 배고픔이 있었고, 해방감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성장의 통증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유예가 있었다. 분식집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곳이었다. 공부를 잘한 날에도, 시험을 망친 날에도, 친구와 서운한 날에도, 괜히 울고 싶은 날에도 분식집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늘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냄새로, 비슷한 온도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래서 더 든든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지만, 분식집만큼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어린 마음에는 그런 변하지 않는 장소 하나가 큰 위안이 된다. 나는 아마 그래서 그곳을 잊지 못한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얼굴로 나를 받아주던 곳, 아주 작은 돈으로도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주던 곳,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모르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학교 앞 풍경도 바뀌었고, 아이들이 노는 방식도 바뀌었고, 간식의 종류도 달라졌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비슷한 인테리어의 가게들이 늘어나고, 손쉽게 배달을 시킬 수 있게 되면서 학교 앞 분식집 특유의 분위기는 점점 희미해졌다. 물론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그들만의 추억의 장소가 있겠지만, 내게는 여전히 그 시절의 분식집이 기준점처럼 남아있다. 비닐이 덮인 재료통, 벽에 걸린 누런 시계, 투명한 물컵, 조금 삐뚤게 잘린 단무지, 뜨거운 김으로 흐려진 창문, 계산대, 옆 사탕 바구니.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도 사소하지 않게 남아있다. 추억은 언제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해서 더 오래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시절 분식집은 불편한 점도 많았고, 위생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보다 허술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 기억이 아름다운 건 그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잠시 쉬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친구와 더 가까워지게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살게 했던 공간을
오래 기억한다. 나는 학교 앞 분식집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다시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입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내가 아무리 비슷한 떡볶이를 먹어도, 아무리 옛날 분위기의 가게를 찾아도 그때의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다. 수업이 끝난 뒤의 해방감도,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걷던 보폭도,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고 싶던 마음도, 미래를 잘 모르면서도 왠지 괜찮을 거라고 믿던 낙관도 모두 그 시절의 나에게만 있었다. 그래서 분식집은 하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간이다. 나는 그곳을 기억할 때마다 음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투명했던 계절을 함께 떠올린다. 그 시절에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웃었고, 사소한 상처에도 오래 마음이 쓰였고, 누군가와 나눠 먹는 튀김 하나에도 충분히 행복했다. 지금보다 어리고 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보다 더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알았다. 학교 앞 분식집이 잊히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것일 것이다. 그곳에는 가게의 풍경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감정의 결, 내 하루의 리듬, 내 청춘의 냄새가 고스란히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마음이 지칠 때면 그 시절을 떠올린다. 교문을 나서며 느끼던 오후의 햇빛, 친구들과 섞여 걷던 발소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얼굴에 닿던 따뜻한 공기, 매운 냄새에 괜히 들뜨던 마음, 몇백 원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세상이 너무 빨라질수록 사람 사이의 온도가 자꾸만 식어갈수록 나는 더 자주 그 분식집을 떠올리게 된다. 거기에는 분명 별것 아닌 것들만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거의 모든 것이 있었다. 기다림, 배려, 웃음, 사소한 사치, 무해한 소란, 함께 있음의 안도감. 어쩌면 우리는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학교 앞 분식집은 그래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곳은 한 끼를 해결하던 장소가 아니라 내 어린 날의 하루를 가장 다정하게 마무리해 주던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은 결국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풍경을 끝내 잊지 못하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지 않을까? 이름만 들어도 냄새가 먼저 떠오르고 사진 한 장 없어도 마음이 먼저 돌아가 버리는 곳. 학교 앞 분식집이 유독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떡볶이보다 더 진한 시간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80년대 말과 90년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반짝였고,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오늘도 그 사실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는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더 선명했던 날들,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 정겨웠던 풍경들, 작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행복들. 학교 앞 분식집은 단 한 번도 단순한 분식집이었던 적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유년과 사춘기, 우정과 허기, 자유와 귀가 사이를 이어주던 가장 따뜻한 다리였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맛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잊은 줄 알았던 마음을 깨우는 그 한 그릇의 냄새처럼 오래전 학교 앞 분식집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천천히 식지 않고 있다.